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니는 연탄색이랑 얼굴이 똑같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이 인종차별적 발언이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려질 것 같다. 우선 일본 교도통신이 김무성 발언 파문을 정식 기사화했다고 한다. 이제 곧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이 일본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 산케이 기자 명예훼손 소송과 함께 연타석으로 나라 망신살이가 뻗치게 된다.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도대체 국격에 도움이 안 된다. 영국 로이터 통신 서울특파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발언을 소개하면서 정말 어이가 없다라면서 황당해했다고 한다. 김무성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 비유했다고도 한다.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 비하, 무슬림 입국 금지 주장 등 연이은 인종 차별 발언으로 국제사회에서 호된 비난을 받고 있는 극우 인사다. 김무성을 트럼프에 비유한 것은 탁견이다. 연탄색 농담은 사실 내가 20대 때 처음 들은 농담 아닌 농담이지만 그 뿌리는 훨씬 깊고 넓고 오래된 것이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일관되게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회 진화론이란 철학이 그 뿌리다. 19세기 허버트 스펜서가 영국의 산업혁명과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윈의 진화론 중에 적자 생존 부분만을 크게 강조해서 고안해낸 이론이다.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힘 있는 놈만 살아남는다, 그런 뜻이죠. 인간 사회에서도 우수한 경쟁자들만이 살아남는다고 허버트 스펜서는 믿었다. 노동자는 가난함과 나태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노동자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에게는 투표권도 주지 말자고 주장했다. 허버트 스펜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는 유기체들로 간주했다. 또 사회 진화론을 개인이 아닌 민족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민족은 좀 더 진화한 민족, 우월한 민족이라는 민족 우월주의로 가게 된다. 인종차별은 기본이다. 만약 국가에 적용한다면 진화된 우월한 국가가 열등한 국가를 집어삼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가 된 국가는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강한 나라의 기술과 선진 제도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강한 나라가 돼야 하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그렇다.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다. 김무성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미국에서는 1926년에 창설된 우생학회를 통해서 접수된 이 이론이 오늘날 트럼프에 주입됐고, 한국에서는 일본 후쿠자와에게 영감을 준 이 이론이 김용주에게 전해지고 다시 그 아들 김무성에게로 전해졌다가 방정맞은 입살로 인해서 툭 튀어나온 것일 뿐이다. 그나저나 만약 김무성이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만나면 친근감을 표시하고 싶어서 입술이 몹시 근질거릴 것 같다. 이렇게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가 함께합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 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 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도 눈앞에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손발이 묶여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저의 절박한 심정이 있다 운운하면서 거듭 경제 위기론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경제 위기 시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무슨 조합입니까? 내년 4.13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만이 아닙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5명을 교체했습니다. 후임 경제부총리에는 친박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사회부총리에는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오랏 유일호 의원? 이 사람 총선 출마한다고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그만둔 사람 아닙니까? 또 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최경환의 최측근인 주형환 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 이탈과 본말전도 사실 어제 오늘 본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경제 위기론 이거 뻥이 아니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일부 개각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발탁 배경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유일호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뿐입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셨습니다. 이준식 내정자는 약 2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부총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계획을 이끌어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부총리로서 각종 사회 현안을 조정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자, 오늘 개각 발표와 관련한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비판 논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개각은 땜질식 회전문 인사, 보온 인사라는 것 외에는 별 특징을 찾을 수 없는 인사입니다. 단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는 장관들을 대신할 총선 지원용 개각일 뿐입니다. 또한 내정된 인사들이 각 분야의 국정을 이끌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얼기설기 짜깁기한 개각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유일호 의원은
조세 재정 전문가로 위기에 부닥친 한국 경제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특히 개각 후 일성이 실패한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아울러 유일호 내정자는 국토부 장관이었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던 인물로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기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재풀이 빈약하다지만 대통령이 믿고 쓸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지 답답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개각을 했다는 말인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사회부총리에 내정된 이준식 서울대 교수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자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교육 현안을 풀어갈 안목과 식견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 내정자와 주영환 산자부 장관 내정자도 전문 분야를 벗어난 인사로 보여서 해당 부처의 업무를 장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여성부 장관에 내정된 강은희 의원은 이른바 친박계 인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데 따른 전형적인 보훈 인사입니다. 결국 이번 개각은 총선 날짜에 쫓겨서 전문성 담보에 실패한 개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면서 연일 국가경제 비상사태임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는 친박 낙하산 기관장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조간브리핑에서 일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창원시장을 지냈던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항 가족들과 약속했던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점 너그러이 해량해 주시면은 더없이 고마움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시장직을 그만두기로 했음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임명된 것 같은데요. 자녀 임기가 1년 10개월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군요. 1년을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친박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와 행시 동기인 박완수 사장. 지난해 10월에 취임 당시에 공항 경력이 전무해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투입됐는데 말이죠. 행시 동기와 함께 총선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게 되는군요. 박완수 사장은 창원 의창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박완수 사장은 인천공사 사장이 된 뒤 수시로 창원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SNS에 올리는가 하면 지난 10월에는 비밀리에 주소지를 창원으로 옮긴 사실이 언론에 들통나자 아내의 착오라는 군색한 변명을 하고 다시 주소지를 인천 영종도로 옮겼지만은 한 달 만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창원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도 사표를 냈지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주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을 역임한 김석기 사장은 경상북도 경주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 참사의 원흉이었죠. 무리한 진압, 살인적 진압으로 인해서 서울경찰청장에서 물러나야 했던 그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3년 10월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돼서 보훈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는 당초 또 다른 친박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지역인데요. 얼마 전에 정종섭 장관이 유승민 사단 쓸어내기 차원에서 대구에 투입하기로 결정되면서 김석기 사장이 경주에 출마하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년 만에 소요죄가 적용돼서 구속된 박근혜 정부로서는 중죄인에 해당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연하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보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적혀있는 연하장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로 우편을 통해 전해졌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은 민주노총 한상균님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합장에서 올 한해 국내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으로 국가혁신과 경제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결실을 거두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결실, 민주노총의 큰 결실은 노동계약 저지 아니겠습니까? 노동계약 저지라는 결실을 거두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연합장을 보냈을 리는 없을 텐데 말이죠. 청와대는 지난해에도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12월 19일에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연합장을 보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통상적으로 2달 전에 연합장 보낼 인사 명단을 확정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똑같은 구설수를 자초하면서 청와대 기강이 해이해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4.13 총선 직전 야권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지금이야 사실은 새 당을 만들고 있는데 합당, 연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김 빠지죠. 아무래도 그때 가봐야 합니다. 야권 연대 그 여부는 말이죠. 안철수 의원 국회에서 했던 기자회견 내용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청산해야 할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부패에 단호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이 모이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부패에 단호하고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수구적 생각을 갖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신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닙니다. 낡은 정치 청산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범국민적 연합체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정당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하고 또 혁신하는 혁신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 미래정당, 국민정당, 통합정당 건설에 용감하게 모두 나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은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씨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호남 신당 세력과의 연대는 기본적으로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지금은 저나 신당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제가 새로운 시대 요구와 새정치의 비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협력 문제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이번 주부터 새누리당 출신의 이태규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창당 실무준비단을 가동해서 사무실 확보와 실무 인력 배치 등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유성엽, 황주홍, 김동철, 문병호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입당 당원 수가 오늘 오전 6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는 온라인 입당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당원 가입한 숫자가 6만이 넘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기존 권리당원 총원이 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기존 당원은 26만 명 정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입당한 셈이지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보고를 받아보고 놀랐다. 10만 명이 입당하면은 이 노래를 제가 불러서 뮤직비디오를 출시해 보려고 한다. 요즘 이해란 씨의 가요 100세 인생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이에 맞게 가사를 개사해 보았다라면서 10만 입당이라는 노래 가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이해란 씨의 백세 인생이 아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가사에 맞게 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노래 제목은 10만 이 땅입니다. 6만 이 땅 되었다고 그만하자 하거든 아직은 간의 기별도 안 갔다고 전해라. 7만 이 땅 되었다고 그만하자 하거든 아직은 배가 고파 더 한다고 전해라. 8만 이 땅 되었다고 그만하자 하거든 아직은 갈 길 멀어 계속한다 전해라. 9만 이 땅 되었다고 그만하자 하거든 알아서 할 텐데 재촉 말라 전해라. 10만 이 땅 되었다고 그만하자 하거든 내 맘이 시킨 대로 하겠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8만 이 땅 되었다고 또 그만하자 하거든 자존심 상해서 계속한다 전해라. 9만 이 땅 되었다고 또 그만하자 하거든 알아서 할 텐데 또 그러냐 전해라. 10만 이 땅 되었다고 또 그만하자 하거든 내 마음이 시킨 대로 할 것이다 전해라. 100만 이 땅 되었다고 그만하자 하거든 당은 이미 안정되어 총선 승리한다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정권 교체 이로 가요. 이렇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10만 이 땅 돌파하면 요 가사로 제가 노래를 불러서 뮤직비디오로 한번 출시해볼까 생각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흔들바 신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 대표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한수 여기 지역구 송년회 다니면서 이 시를 읊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시한수를 그렸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저는 지금의 흔들리는 모습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그리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따뜻한 연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흔들리면서 마음 아프고 눈물에 들었던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뉴스는 아니고요.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와서 한 말인데요. 4분여에 걸쳐 나오게 될 박영선 의원의 말 참으로 장황하고 난해합니다. 박영선 의원의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오. 네, 이런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찰의 시간이고요. 또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는 부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에서 깨나기 위한 부화 기간이 필요하다? 그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그 알 안에서 예. 그 알 속에서 상당한 그 부대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알 밖으로 나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창조적 파괴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창조적 파괴. 네. 그런데 예. 이것이 이제 당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저는 당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창조적 파괴의 진통, 그 시간이 당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들을수록 좀 아리송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당대표가 어떻게 행보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예. 그 야권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콩떼는 가마솥 밑에서 타고 콩알은 가마솥 안에서 우는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동안에는 이 콩알과 콩떼가 같은 어떤 하나의 같은
같은 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같은 줄기가 서로 복가되는 형국이었다면 이제는 콩대가 타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같은 장소에서 콩대와 콩알이 지지고 볶고 했다면 이제 콩대는 밖에 있어요. 콩대가 밖에서 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사실은 지금 안철수 의원 탈당 후에 콩대가 밖으로 나간 후에 문재인 대표의 행보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금요일에는 정동영 전 의장 찾아가서 복당해달라 요청도 했고요. 또 주말 토크 콘서트에서는 식구들 중에 일부가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갔는데 이럴 때일수록 남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집안 일으켜보자. 보란듯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통합을 촉구하는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애는 쓰시고 있지만 이미 좀 시간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하셔야 되는 행보는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걸까요? 첫째는 2012년 총선 공천의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총선 공천 실패라는 것은 결국 그때 2012년도에 야당 민주당이 다 이길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때 친노와 운동권 개파 공천이 너무 치우쳐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문재인 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중정당으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문재인 당으로 갈 것이냐 정말 대중정당이 될 것이냐의 갈림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중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은 과거에는 야당이 그저 민주화를 외치고 투쟁을 하면 그것으로서 자신의 어떤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라고 평가를 해줬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야당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이 너무도 이 경제 실책을 하고 또 민주화를 역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 것이냐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길을 묻고 있는데 그 길을 묻는 데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답 가운데 하나가 진보와 보수의 이 프레임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으로 치면 토니 블레어나 클린턴이 외쳤던 어떤 그 제3의 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 수조론 금수저론, 흑수저론의 어떤 이런 그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 초대하겠습니다. 물론 가짜 안철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 아니 진짜 새정치의 상징, 표본, 간판 안철수입니다. 창당 발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을 2년 정도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똑바로 할걸.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신당 창당하신다고 부산하셨지요. 새정치연합이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때 함께했던 송호창을 놓치긴 했지만 김동철,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이렇게 4명의 국회의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1명, 지금은 4명. 남는 장사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보다 참신한, 보다 혁신의 의지가 있는 모든 진심 있는 세력을 끌어모으겠습니다. 청산해야 할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청산해야 할 사람, 문재인 대표를 말하는 겁니까? 그걸 꼭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아시겠습니까? 최근 뉴스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패에 단호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믿어도 되겠지요? 자기들하고 가깝다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걸 불복하고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우기는 것은 부패에 관대한 겁니다. 저는 부패에 관대한 그런 정치하고는 결별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가 이 판결 잘못됐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판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은 한명숙 문재인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옳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치적 단합이라고 주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 아닙니까? 대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패에 단호해야 한다는 것은 설령 내가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또는 우리 편이 너무 억울하게 또 분하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판결까지도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로부터 재판정에 넘어가는 단계, 즉 기소 단계부터 그 정치인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부동한 혁신 의지입니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2심에 가서 뒤집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의원은 어떻습니까? 사실 한명숙 전 총리도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 가서 졌단 말이죠. 자, 이 박지원 의원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님 최측근인 문병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박지원 의원 본인은 정치 탄압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충분히 그러해 보인다. 안철수 대표도 박지원 의원의 억울함을 인정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박지원 의원은 억울하게 당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긴요. 눈으로 보지요. 박지원 의원에 대한 2심 판결, 유죄 판결이 난 2심 판결은 부당합니까? 아니면 타당합니까? 황당합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라니 모든 문제는 억울함 없이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것입니다. 저는 부패에 단호할 것이며 부패에 단호한 분들과 함께한다고 했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수구적 생각을 갖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면, 재판에서 지면 다 범죄자다. 이거는 이분법적 사고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이 신당에 참여해도 되겠군요. 이런 잣대라면 말이죠.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신당은 실력 있는 인재들이 모이는 정당, 젊은 세대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는 정당, 생각이 달라도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김용민은 어떨까요? 막말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디 가서 썩 실력이 없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는 형편이고요. 또 비교적 젊은 세대고요. 안철수 의원님과는 생각은 다른 면이 있지만 뭐 토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네요. 제가 만약에 입당원 썼으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신 입당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한마디 하면 따라해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죠. 문재인. 네, 문재인. 팔푼이. 예? 팔푼이라고요? 따라하기 힘듭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문재인. 네, 문재인. 빵꾸똥꾸. 빵꾸똥꾸네. 지금 웃었습니까? 땡! 당신은 혁신의지가 없습니다. 막말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30만 원에 선고유예 받았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막말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노근한테 집니까? 문재인 당에 가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당. 대단히 문재인 당. 그 당에서 공천 받고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공화국 논평. 한 번 배신자는 두 번, 세 번 다시 만나도 배신자라는 인생 철학을 갖고 계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고 아예 이 나라를 떠나도 용서할까 말까 할 유승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홍문종, 이장우 등 끈앞풀들에게 유승민 경선 탈락을 위한 경쟁 후보 띄우기에 매진하라고 시달하시었다. 요즘 외롭다면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공작 정치의 피해를 혼자 다 당하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일삼는 유승민의 망발과 설레발은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있는 바 참담하고 참혹하고 참견에 가까운 응징을 자초하고 있는 새치혀의 트위스트라 아니할 수 없다. 홍문종, 이장우는 유승민 경쟁자 띄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유승민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주민들에게 만에 하나 유승민이 당선되는 날에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호황무도한 불충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대구 동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와 초고압 송전탑, 방사성 폐기물 하치장, 탄저균 실험실, 사드 및 해구산 발사기지, 대구 경북 생활 폐기물 처리장 등을 건설해 단 1시간도 살 수 없는 동네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승민은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은 저를 딱 지목해서 쫓아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건 네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로 너를 꼭 집어서 쫓아내고 침뱉고 짓밟고 불도저로 깔아버리고 아스팔트를 쏟고 아스콘으로 밑바탕 작업할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곱게 묻어주려는 대통령의 마지막 호의를 뿌리치지 말기를 바란다. 박근혜 동지의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서서히 끝나간다. 최소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백기를 들고 나와야 할 것이다. 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서울의 낮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성탄절인 금요일에는 구름만 다소 끼는 가운데 다시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은 안개 때문에 시정이 짧은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오늘보다 2도 내지 3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11도, 대구 12도로 오늘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석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